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양극화는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2차 전지의 경우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는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색도 다릅니다. 이 시장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손여로 팀장,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긴급진단으로 2차 전지 폭락에 따른 미치는 여파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으로 다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도 확인했겠다. 컨퍼런스 콜도 받겠다. 앞으로의 주가 운명은 어떨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도 좋지만 뭐 SK하이닉스 앞에서 명함을 못 댈 그런 주가 상승이긴 한데 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왔고 부분별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까? 그보다 더 잘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반도체 실적 부분은 뭐 시장의 예상한 그대로 좀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이었다면 같은 섹터 영향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좀 예상치에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했다. 이 부분이 2차 전지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심화되는 이 구간에서 상대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의 어떤 유입을 초래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매출액은 22.8% 그리고 영업이익은 95.2%가 좀 감소됐다. 이미 실적이 2분기까지 우려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회복 기대감을 오히려 저는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뭐 모바일 부분의 이익은 감소가 됐고 반도체 부분의 어떤 이 적자폭은 대체적으로 2분기 안에 축소는 좀 시켰지만 3분기 안에 이 DS 사업 부분이죠. 반도체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 신규 모바일 폰의 어떤 이 호조가 좀 진행이 좀 된다면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더 양호한 실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반영됐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최악이긴 하지만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은 다졌다,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어제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받았냐? SK하이닉스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 HBM에 대한 자신들의 그 지위라던가 우리의 그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봤는데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럼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건가요? 어때요? 네, 굉장히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개장을 보면서 어떤 SK하이닉스가 어떤 좀 개파락 시작한 후에 또 혼조세를 보이다가 좀 말아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오전장부터도 어떤 1.5% 이상의 상승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그동안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었고 이제는 성장 포인트에 좀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2 시절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HBM3 관련해서도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뷰는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도 2, 4분기 실적 또한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반도체 재고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업황 우려가 부식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만으로는 투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뭐 12개월 선행포 기준으로도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이제 HBM3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오전장에 이어서 지금도 가수급의 큰 변화 없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방향성대로 간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주 왜 고점 대비 조정받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뭐 FOMC 이벤트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IR도 체크해보고 가려는 관망 심리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다 나왔잖아요.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우린 이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일단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 항상 강조 좀 드렸는데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도 조정시 매수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전고점이라는 관점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았던 시절의 주가 상태,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이후에 좋아진 이후의 상태. 자, 대비를 좀 해본다면 주가 항상 제가 강조드렸지만 선반영 관점입니다. 일단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되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진적인 어떤 주가 회복률을 좀 빠르게 좀 가져올 것이다. 두 종목의 차이점, 하반기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용량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어떤 이 투입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이 부분, 실적으로 3분기 그리고 내년 올해 4,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견고하게 좀 이뤄진다면, 특히나 뭐 DDR5의 경우에는 원가 개선, 뭐 수율 개선이라는 숙제를 좀 안고는 있지만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익 개선 효과 좀 충분하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효율 반도체의 어떤 수요에 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로는 SK하이닉스고 중장기로는 삼성전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다보면 정말 많이 듣는 게 조정시 매수 혹은 분할 매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더 명확하게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사 아니면 사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손여라 팀장님. 네, 확실히 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뭐 그런 발언 좀 해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도 뭐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눌림목 매수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발목을 좀 담가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재무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K하이닉스에 시선을 집중한 이유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일단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적자폭을 이제 눈에 띄게 줄이면서 정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BM, HBM3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SK하이닉스는 그 한 발짝 앞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SK하이닉스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사실 방송 준비할 때는 사실 4%, 5%대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시간 들어와서 8%대, 9%대 들어왔지만 오히려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발목은 담가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뭐 업황 우려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황 우려가 많이 사라진 부분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박스권 하단부가 손절가가 아닌 추가 매수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대외 변수는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조금 의견을 아낀 부분, 그다음에 러우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심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현재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 없고, SK하이닉스가 정말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실적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보면서 매매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워낙 다른 업황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뷰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단기냐, 장기냐, 혹은 뭐 가치 투자를 선호하느냐, 최근에 일간 변동이 큰 종목을 체크하느냐, 그 정도의 그 선호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시선을 돌려서 저는 대형주는 잘 안 합니다. 혹은 뭐 대형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소보장 잘 나가던데 이렇게까지 좀 주가 변동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기대주를 골라주신다고 질문을 받으면 어떤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약간은 뭐 핑퐁 게임처럼 네, 시속 게임처럼요. 2차 전지가 강하면 또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오늘처럼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하면 반도체 섹터 좀 강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면을 좀 보면 장비주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는 좀 이런 평가들도 좀 있고요. 소재주는 상대적으로 좀 저는 덜 올랐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저는 일단 OCI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OCI 태양광 이 소재죠,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하는 OCI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OCI. 좀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사업 두 가지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음극재 소재에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수주 공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하고 이제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온 형국인데, 저는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분의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일단 미국 테일러의 파운드리
이 초고순도 인산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소재가 본격적인 어떤 공급으로 좀 작용돼서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캐파 확장,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 최근에 어떤 이 상승 흐름 이후에 네. 최근 거래일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일부 상승세 좀 추이를 좀 보였지만 현재 2%대 상승한 14만 1,600원에 지금 주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저는 13만 원대 미만이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제시를 좀 해드리고 목표가 20만 원, 이탈가는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OCI를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분할 이후에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역량이 더 두각 보여주고 있으니까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의견. 목표 주가 20만 원, 순저가 12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손희로 팀장님도 오늘 관심주로 갖고 온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넥스틴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르샤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27% 넘게 급등하면서 이 종목도 신고가고요. 또 넥스틴이 14%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 ISC도 다시 오늘 또 17%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신고가 종목. 에코프로 쪽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팔 때는 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에코프로의 이전 행보를 보면은 갈 때 팔면은 이 포모 현상이 좀 심화되니까 안 팔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네, 확실하게 내가 분봉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실 수 있는 분야를 한다면 네. 언제 꺾이는지 보고 매매를 하면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10% 이상 슈팅이 나왔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넥스틴을 제외하고는 분기 실적이 한 번씩 흔들렸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ISC는 이제 어떤 그 지분 인수 관련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재료가 한번 출혈했던 종목이고 일단 넥스틴을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절반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넥스틴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어떤 시스템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관련 기업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ISC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윗꼬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일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을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넥스틴 정도는 매도 오늘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GM 리콜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의 하락이 오늘 또 눈에 띄죠. 보니까 원래 GM 리콜에 대한 비용을 예상을 하고 반영을 해서 잠정 실적을 내놓았는데 막상 열어보니 원자재가라고 해야 되나 부품 때문에 원료 가격 때문에 다시 또 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우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좀 뉴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은 네. 어떤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부분이고 근데 일단 뉴스 표면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면을 생각하는 투자분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은 8조, 영업이익은 4,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7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5.5%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답게 괄목할 성과를 내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27.3%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잠정 실적 6,116억 원 대비해서 1,510억 원이 줄어든 수치인데 이 부분이 이제 GM 리콜 과정에서 나왔던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M 리콜이 작년 8월에 나왔던 뉴스고요. 총 비용이 1조 4천억 원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5대5로 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자 7천억 원씩 분납을 하면 된다. 딱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추가적인 의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리포트를 보고 GM 리콜 비용이 반영됐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몰랐겠지만 제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작년 8월에 나왔던 뉴스고 총 지출 금액이 1조 4천억인데 지금 1,510억 원이 공제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6천억 원이 공제될 수 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제 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를 또 구실로 좀 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50%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약세, 그다음에 50%는 제 생각이지만 어떤 GM 리콜 비용이 추가적으로 다음 분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고요. 리포트를 좀 더 지켜본다고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성장성이 아예 훼손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다리면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을요. 네. 예상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나왔던 실적보다 추정치보다 낮아진 그 실적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의 경우에는 좀 대외 변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예요? 아니면 2차 전지가 하락해서예요? 일단 같은 영향이죠.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저는 뭐 첫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 네. 일단 뭐 실적 기조가 뭐 굉장히 뭐 예상의 어떤 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이 부분이 있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블록딜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초에는 뭐 이 조정의 빌미가 좀 됐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에 오늘 차익 실현 영향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 실적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는다 이 부분보다는 섹터의 영향이 좀 크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51만 원에서 53만 원 구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블록딜 이후에 지분 가치 희석 이슈는 좀 있겠지만 이게 50만 원 미만을 하회하면서 매물이 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는 것이 좀 너무 기후에 좀 불가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 실적 기조가 전방 산업의 어떤 둔화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주요 광물전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거든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흑연이라든가 리튬의 가격 변동성이 좀 더 크다는 것은 오히려 배터리 이 3사의 이 원가 부담으로 충분히 좀 작용될 수 있다. 즉 영업이익의 급감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이 사안은 좀 되는데 판가는 점진적으로 또 2월 현상에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이 우려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소 실적 정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그리고 2024년과 2025년도 관점으로 좀 본다면 네. 저는 배터리 회사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 선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19% 넘게 급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2%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에서 또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밀리다 보니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코스피 시총 한번 봐볼까요? 일단 코스피 시총에서 2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7% 넘는 하락을 그 뒤에 6위권의 LG화학과 9위권의 포스코 퓨처엠도 각각 9에서 12% 급락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까지 특히 1위, 2위가 두 자릿수의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2차 전지주에서 본업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근데 일단 수급이 빠져나갔고 여기에 따른 패닉으로 인해서 추가 매도가 나온다면 지금 당장 2차 전지주들이 바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확실하게 주가라는 것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탈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좀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하시게 되는 발언이 아마 어제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면은 에코프로를 사기 위해서 B2가 10조 원이다. 에코프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적금을 깨고 있다. 물론 뉴스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라시방이라고 불리는 정보방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뭐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어떤 리튬 가격 인하나 테슬라가 차량 인도 가격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펀더멘털이 조금 제가 뭐 아예 2차 전지 성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기 전에는 기대치가 여기였다고 하면은 뭐 기대치를 다시 뭐 현재가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고 기대치를 조금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밸류에이션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일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걸 적정 주가로 맞추는 과정이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빚을 내고 사실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 자금으로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 될 일이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롬의 BM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LG에너솔루션, LG화학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현 구간에서 공포 속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라고 외면하지 말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 할 때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 할 때 바이오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왜냐, 최근에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너무 급격히 위축되어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 바이오 싸다, 이 기술력 좋아요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유튜브 채팅방에서 다 각자 자기 할 이야기 하시느라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실적이 분위기 전환 역할을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바이오 섹터 최근까지는 좀 경계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했는데 네. 일단 바이오 섹터도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지금 연구 개발과 임상 단계에서의 어떤 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까지 좀 진행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전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코로나19 시절에 너무 재료에 의해서 급등을 했고 엔데믹 전환 이후에 사실 지나친 좀 조정기를 좀 거친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여력, 즉 실적의 개선 효과 아니면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흐름은 뭐 코로나19 확진자의 어떤 증가세에 어떤 일시적인 상승 기대감만 좀 반영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철저한 실적 기대감이죠. 2023년도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바이오 이 섹터의 옥석가리 관점에서는 충분히 외형 성장을 좀 가시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는 셀트리온에 좀 주목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매출액은 36%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가 좀 증가하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는데 하반기 기조에 대한 어떤 전망치, 기대감들도 오늘 주가에서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추세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오늘로 추세가 바뀌지 않겠느냐. 네네. 앞서 저희 시청자분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뭐 매수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 한 분이 저는 차라리 대형주 중에 산다면 삼바로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을 좀 집중해보고 또 셀트리온도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증권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 하반기가 다 기대된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접근해도 괜찮은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포트 비중 늘리고 싶다면 뭘 봐야 될까요? 옥석 가리기. 일단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리포트 의견을 보면은 꾸준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시장 유동 자금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반도체나 2차 전지 로봇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오늘 처음 오른 것으로 아시겠지만 기관은 이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은 일주일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분들 모르게 사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2조 8천억 순매수하면서 8%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이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어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도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기대 수익률은 한 10에서 15%를 잡고 이 기대 수익률을 25%, 30%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선결 조건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상한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아랫단에 있는 어떤 실적
실적이 나오는 신약 개발 기업, 어떤 뭐 아니면 삼성 바이오스랑 뭐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그중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랑 꾸준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종목이 ABL 바이오인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이제 작년에 어떤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 임상 3상까지 완료해가지고 시판을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시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마일스톤으로 실적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를 통해서 연간 실적 흑자 전환했고 분기 실적도 꾸준히 흑자를 나오고 있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올해도 임상하는 파이프라인이 4가지 이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갖춘 신약 개발 기업은 한올 바이오파마가 될 수 있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ABL 바이오, 서린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까지 관심줄 꼽아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두 종목으로 현재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18%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안에서 이오테크닉스의 흐름이 좋았는데 상한가까지 다시 가버렸습니다. 15만 9,600원에서 오늘장 마감 준비하려고 하는 시도.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2차 전지주의 하락,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의 급등 반대로 보여지고 있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